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 5번째 시간 마크와 채널입니다. 저번 수업 시간에는 What, Why, How 프레임워크에서 두 번째인 Task Abstraction에 대해서 배웠고요. Task Abstraction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있었는데 여기 있던 동사들, Discover, Present, Enjoy 이런 동사들과 그리고 여기 있는 타겟이 되는 명사들, Trends, Outlier, Features 이런 동사와 명사를 조합해서 사용자가 수행하는 태스크를 추상화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마지막 파트인 How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isualization Idiom인데요. How는 이 하나의 차트에, 이 하나의 그림에 요약하기에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도 여기에 가장 왼쪽에 있는 이 부분 데이터에서 비주얼 채널을 써가지고 어떻게 정보를 인코딩 하냐. 그리고 여기 위에 어레인지 부분은 약간 채널 중에서도 위치 채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건데요. 오늘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각화를 보면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시각화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크와 채널인데요. 마크는 뭐냐면 어떤 기본적인 도형 또는 기호입니다. 시각화에서 사용되는. 예를 들면 바 차트에서 마크는 바가 되는 거고요. 바라는 마크는 없습니다. 저희 이 책에서는 선이라는 마크가 있고 그 라인에 두께가 있는 걸 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크에는 포인트와 라인과 에어리아, 면적이 있다. 그리고 이 마크들이 실제로 그려지게 되면 이 생김새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가령 위치나 크기나 색깔 같은 거 그런 속성들을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채널은 이런 마크의 생김새를 조종합니다. 예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 이 차트는 저희가 세로 바 차트라고 부르는 차트죠. 보시면 막대가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화에서 마크는 라인입니다. 물론 바지만 두께가 있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크는 라인이고 이 바 차트는 두 가지의 채널을 사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 채널 이 막대들의 생김새를 보면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Y축, 즉 세로 채널에 세로축에는 어떤 데이터에 있는 어떤 애트리뷰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애트리뷰트는 이 높이에 매핑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양적인 퀀터터티브한 애트리뷰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 막대들이 또 생김새를 보시면 X축에서 위치가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얘는 이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는 이만큼 떨어져 있고 이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역시 이 막대 그래프에서 X축도 어떤 변수를 매핑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값들이 막대의 x 값들이 연속된 것이 아니라 이산적으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셀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범주형 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바 차트는 마크는 라인이고 두 개의 채널을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 산점도 또는 스캐터 플롯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마크가 점이에요. 여기 보면 점이 3개가 있고요. X랑 Y축 둘 다 이번에는 뭔가 양적인 변수, 그러니까 퀀터티브한 애트리뷰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점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뭔가 이산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카테고리컬한 게 아니라 퀀터티브한 거를 나타내고 있고요. 세 번째 이 산점도 같은 경우에는 왼쪽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두 개의 점의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채널을 이번에는 세 개를 쓰고 있는데 마지막 위에는 똑같고 마지막 세 번째 채널로 무언가 나타내고 있고 이 경우에는 빨강과 파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범주가 있는 거고 그 범주를 이 색깔로 표현하고 있는 예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마크 하나에 채널 3개인 거죠. 마지막 예제의 경우에는 역시 산점도인데 컬러도 사용되고 있고 사이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Y, X 컬러에다가 거기에다 추가해서 크기까지 점들의 크기가 무언가 나타내고 있는데 점들의 크기는 연속적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양적인 변수를 나타내는 데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스캐터 플롯 같은 경우에는 4개나 되는 채널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시각화 예제겠죠. 그래서 어떤 시각화에서 기본이 되는 어떤 요소, 그것을 이제 마크라고 부르고요. 마크는 이제 차원에 따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0차원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라고 부르고요. 이 경우에는 크기가 없고, 길이도 없고, 크기도 없는, 사이즈가 없는 형태인 거고요. 1D는 뭐냐면 라인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길이만 있게 되는 거고요. 2D는 에어리아인데, 이거는
높이도 있고 너비도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 3D는 볼륨인데 이거는 뭐 너비, 높이, 깊이까지 다 있는 형태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 시각화 분야에서는 3D 마크는 잘 안 씁니다. 그래서 포인트, 라인, 에어리어 이렇게 세 가지의 마크가 가장 자주 사용됩니다. 그리고 채널은 뭐냐면 마크의 생김새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있던 0D, 1D, 2D, 3D 마크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제가 포지션 채널을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포지션 채널에도 자세히 보시면 가로 포지션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세로 포지션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물론 3D 비주얼리제인 경우에는 깊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깊이는 자주 안 쓰니까 그리고 보스가 있는데 이거는 두 개 다 쓰겠다는 거고요. 역시 또 컬러도 있을 수 있겠죠. 마크가 하나 그려지면 그 마크의 색상을 데이터를 인코딩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그 마크의 형태 예를 들어서 뭐 삼각형 모양인지 별표인지 뭐 이런 곡선인지 아니면 이런 도형인지 이런 것도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 마크의 회전 정도, 뭐 틸트 기울어진 정도 또 뭔가 데이터를 보여줄 수가 있고 뭐 마크의 크기 1D 마크의 경우에는 랭스가 의미가 있을 거고 2D 마크의 경우는 에어리어가 의미가 있을 거고 3D 마크의 경우에는 볼륨이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이 있고 결국 채널은 뭐냐면 마크의 생김새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예제처럼 결국은 데이터를 인코딩하기 위해서 각 데이터 애트리뷰트를 어떤 채널에 어떤 비주얼 채널에 매핑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많은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해서 동시에 여러 가지 비주얼 채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아까 산점도 예제처럼 X 위치, Y 위치 또는 사이즈, 컬러까지 다 쓸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쉐이프에다가 뭐 시간을 고려한다고 하면 모션까지 넣어서 엄청나게 많은 6차원의 데이터를 한 번에 인코딩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은 인간이 이제 이 시각화를 보고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해하기에 드는 그런 인지적인 어려움과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 양에는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가끔은 동시에 두 가지의 채널을 써서 하나의 특성 또는 그 속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것을 redundant encoding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같은 정보를 두 번 보여주면 조금 더 인지가 쉽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렇게 바 차트를 그리잖아요. 근데 가끔 이 바를 이쪽 바는 빨간 색깔로 하고 제가 지금 색깔이 네, 이쪽 바는 파란 색깔로 이제 이렇게 인코딩하는 바 차트도 보셨을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미 이 두 바는 이 X축 위치 채널로 구분이 되지만 게다가 색깔까지 있어서 이 두 개가 다른 카테고리라는 걸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리던던트 인코딩의 예제이겠습니다. 여기 또 다른 예제가 있는데 여기 왼쪽에는 지금 이 산점도에서 색깔을 써서 이 각 점들의 범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 색깔 점이 있고 빨간 색깔 점이 있는 거고 중간 차트에는 이 쉐이프 채널을 써가지고 두 개의 범주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사각형 점들이 있고 원형의 점들이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리던던트 인코딩을 쓴 예제인데 색깔과 모양을 동시에 써서 같은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가 이 두 경우보다 좀 더 구분이 쉽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낭비가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두 개의 채널을 하나의 애트리뷰트 매핑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인지적으로는 훨씬 구분이 쉽다는 거죠. 모든 시각적 채널이 모든 마크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포인트 마크가 있으면 이 포인트는 이제 위치만 전달하죠. X랑 Y만 전달하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뭐 가로로 늘린다거나 아니면 세로로 늘린다거나 그래서 너비와 높이 채널도 역시 둘 다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라인 마크의 경우에는 한 차원으로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으로는 데이터를 인코딩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령 여기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세로 라인이 있다고 치면 이때는 너비와 높이가 있다고 치면 이제 이 너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로축이 될 텐데 결국 이렇게 라인을 두껍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비는 사용 가능한데 높이는 사용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라인 자체가 이미 길이 인코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인 같은 경우에는 너비와 길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이게 높이와 길이가 비슷한 단어 같지만 엄연히 다른 시각적 채널이고요. 그래서 너비, 높이, 길이 셋 다 안 되고 너비랑 길이만 된다. 이제 반면에 에어리어 마크, 영역 마크의 경우에는 너비와 높이를 모두 다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지도에서
우리나라의 이런 모양이 이렇게 마크로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모양 자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모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어떤 데이터를 인코딩 한다고 이 너비와 높이를 이렇게 바꾸면 안 되겠죠. 그럼 이게 우리나라의 모양이 다른 정보가 또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마크는 그대로 두고 가령 뭐 색깔이나 아니면은 뭐 여기 위에 추가적으로 레이블을 적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예제가 이제 칼토그램이라는 건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예제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각 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예제인데요. 보시면 이 원래 이 세계 지도를 에 있는 이런 각 나라들, 각 에어리어 마크가 되겠죠. 하나의 나라가 그거를 일부러 이렇게 왜곡시켜가지고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는 좀 특수한 예제이고 굉장히 이 기존의 지도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을 써서 이걸 최대한 유지한 형태로 보여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배운 시각적 채널은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매그니튜드 채널이고 두 번째는 아이덴티티 채널입니다. 매그니튜드 채널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은 순서가 있는 데이터, 거긴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퀀터터티브한 데이터냐, 가령 뭐 1, 2, 3 같은 뭐 2.5도 있고요. 이런 연속적인 퀀터터티브한 데이터냐, 아니면은 오르디널한 데이터냐. 예를 들어서 뭐 1등, 2등, 3등 같이 순서가 있는 범주들. 그래서 매그니튜드 채널 같은 경우에는 오더 데이터를 나타내기 적합하고요. 아이덴티티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엇인지 아니면 뭐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이런 질적인 정보를 나타내는 데 적합한 채널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범주형 순서가 없는 범주형 카테고리컬 데이터 이걸 이제 노미널 데이터라고도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표현하는 데 적합합니다. 그래서 매그니튜드 채널은 흔히 Q 또는 O 애트리뷰트를 표현하기 위해서 쓰고 아이덴티티 채널은 흔히 N 애트리뷰트를 표현하기 위해서 씁니다. 가끔은 오리지널한 것도 아이덴티티로 매핑하곤 합니다. 예제를 많이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시각적 채널인데요. 왼쪽에 있는 게 매그니튜드 채널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아이덴티티 채널입니다. 하나씩 보면 첫 번째 매그니튜드 채널은 Position on Common Scale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마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이 마크가 어떠한 공통된 원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로 무언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연속적이니까 떨어져 있는 정도는 이걸로 이제 연속적인 양적인 데이터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채널은 Position on Unaligned Scale인데요. 이거는 어떤 마크가 있는데 이 마크가 어떤 각각의 원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래서 이 원점이 공유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나타내는 거고요. 두 개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다른 내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length입니다. length는 뭐냐면 어떤 마크가 그러니까 선 마크에 라인 마크의 길이에 뭔가를 매핑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position on unaligned scale은 다르죠. 왜냐면 이 경우에는 마크는 포인트였는데 이 포인트가 어떤 축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가지고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고 length 같은 경우에는 이 길이로 뭔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length 만약에 가령 바로 다음에 나올 이 tilt까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라인이 이렇게 꼭 1길로 배치될 필요도 없이 막 이렇게 온라인이 안 되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랭스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틸트 또는 앵글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제 이 마크가 얼마나 회전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정보를 인코딩 할 때 이 채널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에어리아는 이 2차원 영역의 크기죠. 넓이죠, 넓이. 그래서 넓이를 가지고 뭔가를 인코딩 할 때 이제 에어리아 채널을 쓴다고 하고요. 그리고 뎁스 같은 경우에는 3차원에서 지금 카메라로부터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그 깊이를 가지고 데이터를 인코딩 할 때 쓰는 채널이고요. 컬러가 또 있는데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미넌스가 있고 세츄레이션이 있고 그리고 휴가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각각의 차원 잘 인코딩하는 데이터의 타입이 다릅니다. 그래서 루미넌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거는 밝은 색, 어두운 색. 그래서 얼마나 밝고 어둡냐로 데이터를 인코딩할 수가 있고요. 세츄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채도가 낮은 색, 채도가 높은 색. 그래서 채도가 낮은 거는 약간
뭔가 물이 빠진 것처럼 채도라는 게 참 이제 한 번에 직관적으로 들을 때마다 헷갈리는 개념인데 채도가 낮은 거는 이렇게 희끄무리한 거죠. 그래서 약간 좀 회색에 가까운 오프 화이트 컬러인 거고 채도가 높다는 거는 굉장히 비비드한 컬러인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원색이죠. 그래서 뭐 채도가 낮다 높다를 가지고 어쨌든 연속적인 값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마크가 얼마나 이렇게 굽어져 있는지 커브처 곡률을 가지고 또 데이터를 나타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3차원상에서 이 부피를 가지고도 데이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널들은 이제 다 매그니튜드 채널이에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양적인 또는 순서가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데 적합한 거고요. 다음은 이제 아이덴티티 채널인데 아이덴티티 채널은 많이는 없습니다. 네 가지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스파셜 리전이에요. 스파셜 리전이라는 거는 이제 약간 그룹핑이죠. 그래서 가령 이제 이렇게 뭔가 영역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가령 이게 요 세 개는 좀 많으니까 여기에 마크를 제가 포인트로 볼게요. 이렇게 이제 있고 여기도 이렇게 또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이제 뭔가 구분이 선이 있고 왼쪽에 있는 애랑 오른쪽에 있는 애가 구분이 되잖아요. 그럼 왼쪽에 있는 애들은 뭔가 첫 번째 범주고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범주일 때 이렇게 위치 영역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범주를 보여줄 수가 있고요. 이거 컬러 휴 같은 경우에는 색깔의 3차원 중에서 색상에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말조르조 반환부 무지개색에서는 보면 이 주황색,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같은 이런 색상으로 범주를 나타낼 수가 있고 모션 같은 경우에는 가령 뭐 점들이 마크가 가만히 있나 아니면 마크가 지금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냐로 뭔가 범주를 보여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쉐이프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 마크의 형태, 그래서 가령 십자는 뭔가를 보여주고 원형은 뭔가를 보여주고 뭐 네모는 뭔가를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범주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배운 마크, 포인트, 라인, 에어리어 같은 거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의 테이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아이템에 해당하는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테이블에 100개의 행이 있다 그러면 100개의 마크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마크가 데이터 타입 중에 첫 번째였던 아이템, 요거는 이제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행이었고 그래프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노드였죠. 그래서 이 노드에 매핑이 되어서 뭔가 시각화를 그리는 걸 생각했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마크는 뭔가 이 다른 아이템 간의 관련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마크가 특수한 마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마크가 이제 컨테인먼트 마크이고 두 번째가 커넥션 마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처음에 들으시면 되게 헷갈려요. 왜냐하면 지금 컨테인먼트는 보시면 지금 이 세 개의 이 마크가 세 개의 포인트 마크가 하나의 그룹에 속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마크로 외곽선을 이렇게 두른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냥 에어리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에어리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아이템을 나타내기 되는데 내고 있을 때 이 마크의 타입을 에어리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다른 마크를 감싸서 뭔가 이런 마크 간의 관계를 표시하고 있을 때는 요거는 컨테인먼트 마크를 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커넥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선이 두 개가 있는데요. 물론 라인이죠. 그렇지만 이 라인이 지금 의미하는 바가 이 두 개의 마크가 뭔가 지금 관련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커넥션을 나타낸다고 해서 커넥션 마크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아이템 간의 관련,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 중에서 링크였죠. 링크를 나타내기 위해서도 마크를 쓸 수 있는데 그때 마크는 컨테인먼트 마크와 커넥션 마크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를 시각화를 하고 싶은데 양적인 데이터로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아까 배웠던 것처럼 매그니튜드 채널을 써야 될 텐데 그럼 도대체 어떤 매그니튜드 채널을 쓸 거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시각화를 디자인할 거냐를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시각화가 좋은 시각화이냐를 판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즈 이디엄을 개발할 때는 두 가지의 기준을 고려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expressiveness고 두 번째가 effectiveness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굳이 번역하자 그러면 뭐 표현력인 것 같고 effectiveness는 효과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뭔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첫 번째로 expressiveness를 추구해야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비주얼 인코딩이
모든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에 있는 모든 정보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 동시에 데이터에 실제로 존재하는 정보만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진짜 데이터에 있는 정보만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순서가 있는 데이터는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 진짜 이 뭔가 이 지각적 인코딩에 마크에 순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인코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초보자분들은 많이 실수하는 게 있는 정보들은 다 보여주세요. 다 보여주는데 이제 없는 정보까지도 보여주는 시각화를 디자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많은 정보를 보여줄 때가 있다. 나중에 예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effectiveness를 추구해야 된다.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정보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가 되게 다양할 텐데 거기서 중요한 정보가 있고 그래서 이 차트에서 진짜 뚜렷하게 보여야 되는 정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정보가 있을 텐데 이런 정보 표현하고자 하는 정보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중요도 순위가 실제로 인간이 보기에 효과적인 그 채널의 순위와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정보는 효과적인 채널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고 덜 중요한 정보는 덜 중요한 채널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한다는 거죠.